자, 이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 컨벤션 기획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여기에 따른 예산을 갖다가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는 그 목표도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도 다 확보가 됐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조직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그 운영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컨벤션 산업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하는 산업입니다. 사람. 인적 서비스가 정말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사람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인력 관리하는 걸 상당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사람이 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알아보는 것이 컨벤션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그 컨벤션의 경우 보통 2, 3년 동안의 그 리드 타임을 갖고선 준비를 합니다. 기업 회의. 다만 기업 회의만큼은 기업 회의는 보통 짧게는 2개월에서부터 길게는 12개월 정도로 잡고 있지만 이 기업 미팅만큼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길게는 7년, 짧게는 보통 한 2, 3년 정도서부터 준비가 되는 것이 컨벤션이다라고 국제회의는 그렇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유치가 되고 나면 목표를 설정을 했고 목표 설정 예산을 갖다가 수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갖다가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이제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이 전제 조직 구성원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에서 만들면 거기에 따른 대회장, 조직위원장들 다 임명을 다 끝나게 되겠죠. 그럼 거기 밑에서 또 분과위원회 이런 그 하부 조직들도 하나씩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게 돼요. 그러나 이런 하부 조직을 만들 때는 이 준비 그 위원회, 조직위원회거든요. 준비위원회, 조직위원회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컨벤션의 그 성격, 컨벤션의 성격에 따라서 그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다. 밑에 대회장 밑에들은 그 분과위원회들 각 분과위원회 만들어내는 것은 좀 다르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일하는 처리하는 것도 좀 다르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컨벤션 그 기획에서 그 전략에 있어서 조직 구성은 우선적으로 유치가 확정이 된다. 되고 난 되면 이게 서비스 산업, 그 인적 서비스가 되게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사람을 잘 해야 되나 모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게는 2년, 길게는 뭐 한 7년 정도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컨벤션 국제회의는 어떻게 써요? 상설 조직이 항상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PCO라는 조직과 많은 연계를 해서 인력을 갖다가 수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조직위원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럼 전반적으로 조직 그 구성은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그 대회장을 통상 이 명예대회장은 뭐라 그럴까? 그 조직을 알리고 그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명예대회장들을 이제 앉혀놓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회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 회장 조직의 회장이죠. 리더가 있고 그다음에 그 조직의 위원장 실무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무 업무를 여기서부터 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조직위원장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 혹은 사무국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무를 본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양쪽에서 서포트하게 되는데 요 밑으로는 바로 우리가 이제 분과위원회라고 해서 각 분과별로 저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학술, 다음에 등록, 숙박, 사교 영접, 다음에 관광, 수송, 홍보, 다음에 출판, 전시, 재무 이런 각 분과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직을 갖다가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회장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게 되냐? 회의 목표 달성 여부, 수립 및 달성, 결과 체크까지 한다라는 거죠. 대회장에서는 그래서 그 목표 전략을 갖다가 세우는 곳은 대회장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으로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조직위원장을 만들게 되죠. 이 조직위원장은 지명도가 필수적이어야 돼요. 높은 지명도가 있으면 필요합니다. 지명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조직위원장 하게 되면은 높은 지명도가 꼭 필수로 따라다닌다. 그래서 실제적인 운영 총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행정력과 리더십, 성실성, 책임감이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경험이 풍부해야 되고 지식도 당연히 따라와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지명도가 높으신 분들을 갖다가 지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 그 조직에 얘기해서 각 분과별로 이제 그 분과별로 위원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그 컨벤션의 성격 특성에 따라서 이제 아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나 어떤 분류 기준이 이렇게 되게 다양해져 어떤 건 없어지고 어떤 건 있고 어떤 컨벤션에서는 그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그러나 이게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급적 소수가 중요하고 그래서 목적에 따라 행사의 특성과 목적 등에 따라서 분류 혹은 융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등록, 숙박, 학술, 관광 수없이 많은 것 있지만 뭐 수송이라든가 관광은 연결시키고 학술이라든가 회의도 연결시키고 연회 같은 경우도 연결시키고 등록과 숙박을 같이 또 연결시켜서 일 처리를 하는 분과위원회를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각각 다 전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상한 게 다르고 이제 의전이나 수송도 같이 연결시킨다라는 경우가 있고 전시는 학술하고 또 연결을 시켜서 같이 진행하게. 왜냐하면 일 처리가 빨라야 돼. 결정권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겠습니까? 각 분과별로 결정권자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 처리하는 데서 속도가 많이 느려지게 됐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낭비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형성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과위원은 좀 소수가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직위원회에서 과연 무슨 일들을 하느냐? 첫째, 그 회의 목적을 갖다 심의, 그러니까는 목표를 갖다 수립하고 그걸 갖다 잘 달성을 했는지 결과까지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결과 체크까지 들어가는 것이 하는 일이 조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예산의 확보죠. 예산의 확보, 그다음 지출을 갖다가 정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타당성 있게 예산을 갖다 결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래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회의 목적을 첫째로 하고 예산을 갖다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개최 장소 선정을 하고 그 개최를 조사를 해야 된다죠. 이 조사할 때 항상 뭐가 필요하다?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 없이 하다 보면 꼭 미스가 나고 누락을 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꼭 체크하는 것이 되게 좋다. 체크리스트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또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존 문헌은 뭐죠? 전차 대회죠, 전차 대회. 기존의 대회. 전차 대회를 조사하는 그 기존에 있던 전차 대회 그 관련된 문서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현장 방문 종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가끔 보게 되면 제가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조사를 하게 되면 그냥 인터넷에 딱 조사를 이거 괜찮겠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실수를 많이 하는 걸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그 현장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조건 현장 가서 조사를 다시 한번 해라.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는 좋은 것만 보여주지 잘못된 거, 안 되는 거, 뭐가 누락된 거 이런 것들은 잘 안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완전히 행사를 진행하는데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무조건 현장 방문 조사를 꼭 시킨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전차 대회 기존의 어떤 그런 전차 대회의 기록을 갖다가 해둔 문헌을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는 현장에 방문 조사를 한다. 이 또한 현장 방문 조사도 체크리스트에 가가지고 체크를 해야 될 게 뭔지 쫙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갔더니 컨벤션 센터가 되게 마음에 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예약 그 자리에서 해버려야 돼요. 바로 예약하자마자 호텔도 미리 작업을 하게 된다. 미리 작업하지 못하면 만약에 컨벤션 센터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호텔을 미리 안 잡아놨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호텔들이 갑자기 방값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룸레이트를 올려버려요. 그러면 아주 예산이 생각지도 않는 예산이 확확 뛰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라스베가스에서 뭘 하기로 했다. 평소에 라스베가스는 호텔 값이 되게 어때요? 로우합니다. 로우 프라이스를 유지합니다. 라스베가스 호텔들은 가격이 하룻밤에 그 소위에서 특급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별 5개짜리 되면 하룻밤에 한 25만 원, 3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여기선 100불, 뭐 150불 정도 선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싸게 받느냐? 라스베가스 호텔들은 사실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들은 목적이 뭡니까? 라스베가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네, 라스베가스 하면 카지노죠. 카지노가 여러분들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카지노가 떠오르는 게 라스베가스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들은 호텔마다 카지노가 다 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라스베가스에 있는 모든 호텔들은 지하나 1층에 혹은 지상 2층, 1, 2층에 뭐가 있다? 다 카지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지노를 진행하는데 카지노에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목적은 카지노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호텔에 투숙객을 올려야 되냐? 투숙객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카지노를 하러 가겠죠. 그러니까는 호텔은 방을 싸게 주는 거. 아침 식사 되게 화려하게 좋아요. 왜? 5성급 호텔들이니까. 5성급 호텔들이니까 아침 식사 좋죠. 잠자리 좋아요. 호텔 시설 좋습니다. 그렇지만 30만 원 받아야 될 거 15만 원 받고 있는 이유는 카지노 와서 돈을 써라. 여기서 저렴하게 묵으시면서 아주 편안하게 묵으면서 카지노를 갖다가 해가지고 돈을 거기서 많이 쓰게 해야 되겠죠. 그게 돈을 더 훨씬 더 많이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라스베가스 호텔들이 만약에 그 라스베가스 어떤 특정한 이벤트, 메가 이벤트, 그리고 메가 컨벤션이 열린다. 걔가 메가 저기 기업 미팅이 열린다. 소위 얘기해서 다국적 기업들이 이런 그 미팅을 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주변에 호텔 값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가 확정이 되면 장소가 선정이 돼서 모든 게 확정이 되면 바로 컨벤션 센터를 잡과 동시에 호텔도 동시에 빨리 블록 작업을 해놔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홍콩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나 모르겠다. 홍콩에 마마 행사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좀 관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마마 행사가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날짜가 확정이 되고 모든 게 행사 진행으로 확정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 호텔까지 블럭을 잡는다. 호텔도 하나가 아니라 3개 정도 잡아요. 왜? 가수들만 약 한 400명 갑니다. 배우들도 가요. 거기에 스태프들도 들어가야 되겠죠. 초청 인사, 사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도 호텔 3개를 블럭 작업을 한다. 아예 블럭을 시켜버려요. 호텔 3개를. 호텔 3개 갖다 방을 갖다가 몇십 개씩 쫙 그냥 아예 호텔 자체를 아도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반씩 완전히 블럭을 쳐버립니다. 그렇게 해버려야지 가수들, 아티스트, 거기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 갖다가 투숙해가지고 공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다 모든 것이 해준다. 그렇지 않으면 호텔비 다 올라간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어떤 지역에 뭔 이벤트가 있거나 메가 이벤트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어떤 국제 회의라든가 열리게 되면 주변의 숙박시설 가격이 갑자기 확 뛰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 센터 결정이 되면 바로 호텔까지도 끝내준 블럭 작업을 해서 다 예약이 끝내놔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지시켜 봅니다. 이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무슨 일이냐? 조금 전에 목표 설정했죠. 목표 설정해서 심의하게 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게 됐고, 그 다음에 개최 그 컨벤션 센터를 설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호텔까지도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가 뭐냐면 어떤 전체 계획이겠죠. 일단 전체 계획을 하게 되고 공동의 주최자가 있으면 그것도 선정을 하면서 후원업체 선정이 상당히 또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후원업체는 이 자금 조성할 때 마찬가지로 필요하거든요. 자금을 갖다가 단순히 예산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 만들어내는데 등록비와 연회비 갖고만 모든 게 해결이 안 되거든. 그래서 후원업체, 스폰서, 후원업체 스폰서를 갖다가 구해놔야 되는 것도 업무가 해야 되는 것도 조직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다. 그 다음서 더 중요한 것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논문이에요. 논문. 그리고 그 논문과 더불어서 논문의 수준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많은 교수들이 참여를 한다는 거죠. 전 세계 학자들 있죠? 석학들이 전부 다 참가가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유명한 학자가 와서 초청 연설을 와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회의라든가 학술회를 진행을 한다더라. 그럼 다들 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초청 연사도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그래서 논문의 질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거, 그다음에 논문의 수준이라든가 그 질 같은 걸 다 올려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또한 트렌드에 맞는 논문의 주제를 갖다가 선정하는 일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때마다 매년 진행되는 그 논문의 주제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더불어서 자금을 갖다 조성하고 그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지출을 해나가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시간표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판물도 좀 관심 있게 초록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의 홍보, 그다음에 참가 신청서라든가 그다음에 회보라든가 알림이라든가 포스터 같은 전단지 같은 거 만들어내는 이러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바로 이제 사무국에서 실무를 처리를 하게 돼요. 실무 처리를 하게 돼요.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갖다가 이제 실행하는 업무죠.
실행을 하는 실무를 갖다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직위원회 하부기구로서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국제회의를 할 때 이 국제기획업체 PCO한테 뭐든지 의탁할 수도 있다. 이게 위탁에는 부분 위탁도 있고 전체적으로 통째로 그냥 다 위임을 해가지고 진행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왜? 사무국은 일반적으로 임시 조직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서부터 뭐 7년 전부터 준비를 하게 되는데 따낼 때도 있고 못 따낼 때도 있잖아요. 유치라는 게 항상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국제회의라는 건 또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했다가 한국에서 했다, 중국에서 했다, 일본에서 해. 마찬가지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이러한 국제회의를 한다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게 되는데 항상 조직이 상설적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임시 조직이다. 그래서 그 실무를 모두 봐줄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PCO 업체다.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ation. PCO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전반적으로 PCO에 뭐든지 위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관례로서 진행이 된다.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관장 업무는 여기는 관련 관청. 왜? 행사를 주최하는 게 관련 관청이나 기관들이 하잖아요. 그럴 때 PCO 이 사무국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접촉을 해가지고 뭔가 좀 풀리지 않는 문제도 해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다음에 초청 인사가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 그래서 각종 거기에 예산 집행을 갖다가 하는 전반적인 업무고 각 분과위원회를 갖다 만들어서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업무들을 하는 것이 이제 사무국이다. 사무국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기획을 이제 하게 되겠죠. 기본 계획을 목표에 설정다. 이거는 전술을 갖다 이제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술점다 기본 계획서, 다음에 세부 계획서, 그다음에 인력을 갖다가 어떻게 뽑아내고 어떻게 되는 이런 수급의 어떤 산출 같은 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 등록, 사전에 등록하는 거, 사후에 현장에 등록하는 거. 등록은 사전 등록과 또 한 번 현장 등록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 등록은 보통 이메일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발전해서 예전에는 이메일로 했어요. 다. 사전 등록은 이메일을 보내서 이메일로 답장을 주고받는 걸로 많이 처리했지만은 최근 들어서 아예 홈페이지에서 각자 사전 등록을 한다. 사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현장에서 바빠서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이제 근데 점점 앞으로는 갈수록 현장 등록이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는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등록, 다음에 숙박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회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특히 학술회의, 그다음에 인쇄 출판,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관리까지 해야 되겠죠. 아까 얘기 홈페이지에서 이제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공항에서 연접을 했는데 의전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조직위원회에서 위원장이라든가 어떤 초청 연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공항 연접이나 의전을 좀 신경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어떤 공식 행사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리허설을 갖다가 이런 일들, 다른 이제 부대 행사들 이런 행사들은 이제 준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서 이제 관광. 관광이 되고, 다음에 이제 그 관광은 참가자 수송도 같이 연결시켜서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된 거죠. 왜? 수송은 호텔에서도 공항에서도 다 이동을 해야 돼요. 다음에 회의 장소, 공항과 다음에 호텔을 갖다 같이 연결시켜서 계속 이동을 해줘야 되고 이 와중에 뭐라 그럴까? 쉬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의에 참석을 안 한다. 아까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되는데 회의가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라 계속 열려요. 주제는 큰 주제를 하나를 놓게 되고 다음에 이제 세부 주제들도 여러 가지 나눠지게 돼요. 따따따따따따. 그 각각 세무 주제별로 또 회의가 쫙 열리죠. 그럼 나와 관계가 있는 회의는 참석하고 나와 관계가 없는 거는 참석 안 하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하다? 관광이 필요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반자도 같이 데리고 와요. 왜? 자기가 꼭 들어가야 되는 회의 참석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그 목적지도 처음 가본 지역이라면은 또 관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관련된 이제 설치, 장비, 어떤 회의 기록들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일일이 꼼꼼하게 해주고, 다음에 이제 행사장이 진행되는 건 어떻게 되고, 끝으로는 이제 사후 정리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사후 정리, 그것도 고객 관리를 위해서 감사의 편지도 보내는 이런 작업까지 해주는 것이 이제 사무국에서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다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분과위원회, 아까 이제 학술회의위원회, 등록위원회, 이런 다음에 숙박위원회 이런 식에서 다 분과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가 진행하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사무국이 하는 일인데 이 사무국은 뭐다? PCO 업체한테 많이 위임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유는 이 사무국이 항상 상설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비교적 성공하는 행사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축제, 뭐 보령의 머드 축제 같은 경우는 매년 행사가 진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어떤 성공적인 이런 것들은 상설 조직이 아예 있어요. 성공하고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행사들은 대부분이 뭐다? 임시 조직이다. 임시 조직. 그러니까 임시 조직이 있는 사람들은 PCO들한테 많은 것 갖다가 행사 진행 관련돼서 위임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분과별로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학술위원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컨벤션에 있어서 컨퍼런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학술회의다. 이 사람들은 그 연사를 초청을 한다든가 선정을 하는 거. 다음에 논문을 갖다 접수를 해요. 그리고 그 논문을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하고 면접을 해서 발표를 그 논문을 발표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논문의 질이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논문이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합니다. 특히 학자들은 전혀 학자, 교수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못하는 학술회의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논문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연사들이 누가 나오는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들, 소위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이 연사로 돼서 나오게 되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재무와 재정은 뭐 예산이죠.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 비출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것이고 홍보위원회에서 이제 회의에 관련된 어떤 포스터라든가 서큘러 회의 회보라든가 알림 등을 갖다는 이런 것도 제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홍보위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프레스룸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 기자들을 불러놓고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런 것을 또 홍보위원회에서 담당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겠죠? 출판위원회 어떤 초록이라든가 회의 진행이라든가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좀 자세하게 또한 요약한 어떤 컨퍼런스의 그 액티비티 활동들을 갖다가 정리해가지고 알리고 해주는 것이 기록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출판위원회에서 진행이 된다. 근데 등록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은 뭐예요? 사전 등록과 또 하나는 뭐겠죠? 현장 등록이 있다 그랬죠. 현장에서. 그래서 현재 현장 등록을 하게 되는 거. 이러한 것 갖다가 미리 정리를 해준다. 그리고 그 회의 기간 중에서는 앞에다가 인포메이션 데스크 운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포메이션 데스크 옆에 뭐가 있다? 등록 업무를 담당해 주는 사람이 또 같이 있다. 그래서 그 인포메이션 데스크와 등록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로스 파운드는 뭐 이런 저기 되고 포스터 나눠주고 그 키트라 그래야 되나요? 키트를 나눠주는 겁니다. 키트를 나눠주는 업무까지도 하게 된다. 키트라는 건 뭐냐면 오게 되면 이제 이름표를 준다든가 이름표에 뭐 어떤 파우치도 들어가 있고 그 파우치 안에 뭐 그 회의에 관련된 어떤 소품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이렇게 나눠주는 걸 키트, 그걸 모아놓은 걸 키트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나눠주는 업무를 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숙박위원회 당연히 잠 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 근데 이게 참 골치 아파요. 제가 그 행사들도 많이 하지만은 이런 행사들 일반적으로 순수 관광들은 일반적으로 순수 관광은 어떻게 해요? 뭐 10월 1일 날 들어와서 10월 5일 날 체크아웃, 10월 1일 체크인, 다음에 10월 5일 날 체크아웃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다 달라. 체크인이 어떤 건 10월 1일, 어떤 건 10월 2일, 어떤 건 10월 3일, 어떤 사람들은 10월 2일 날 체크아웃하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10월 3일 날 나가기도 하고 10월 5일 날 또 10월 2일 날 들어온 사람은 10월 5일 날 나가기도 하고 10월 3일 날 들어온 사람은 10월 4일 날 나간 이런 식으로 들락날락 마치 이 빠진 것처럼 그렇게 될 경우 아주 제가 이것 때문에도 한번 골치 아파가지고 아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숙박업소에 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는가 어떻게 보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처음에 이제 이런 행사들을 처음 뛰어들었을 때입니다. 도저히 안 되길래 그 주최 측에서 요청이 들어왔죠. 주최 측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제가 거꾸로 프론트에 가서 우리가 예약된 모든 그 호텔들의 키를 전부 다 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블로그 때 쳐놓은 게 100명이었거든요. 100명에 대한 키를 다 받아가지고 제가 그 1층 로비 한쪽 구석에다가 탁자를 놓고 거기서 내가 데스크를 운영을 차라리 했어요. 마치 프론트 데스크를 하나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이 행사에 참가하는 분들은 나한테 와서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해라서 체크인을 하게 될 경우
체크아웃을 하게 될 경우, 체크아웃을 하자마자 바로 호텔 측에 요청해가지고 숙박업소 요청해가지고 뭐 해요? 메이드 해야 되죠. 방을 갖다가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청소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 다 끝난 거 제가 확인되면 그 방을 또 손님이 또 나누죠. 가수가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10월 4일, 10월 5일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어떤 가수는 10월 1일 날 갔다 10월 2일 날 가고, 어떤 가수들은 10월 1일 날 갔다 10월 3일 날 가기도 하고, 어떤 가수들은 10월 2일 날 갔다 3일 날 가기도 하고, 어떤 가수들은 10월 3일 날 갔다 10월 5일 날 가기도 하고, 들락날락 체크인 체크아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프론트 데스크에서는. 응? 우리가 원래 블록 시킨 건 10월 1일부터 10월 3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그냥 책상 탁자를 갖다 놓고 운영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가지고 주최 측에서 저희 그 트래블 에이전시를 아주 이쁘게 보고선 그 다음부터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저희 애들한테 의뢰했던 적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렇게 그 숙박을 갖다가 정리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좀 어렵다. 체크인 체크아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교 영접위원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키다. 중요하다. 왜 중요한 키냐? 왜 중요한 키냐? 뭐든지 그 일어난 건 사람들이 어느 행사를 참가하는 데서 내가 저 사람을 좀 저녁 때 만나서 이러한 로비도 좀 해야 되겠구나. 이걸 좀 부탁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 좀 조언을 얻어야 되겠다. 그거 다 어디서 한다? 이 사교 행사에서 합니다. 메인 행사, 학술 발표하고 뭐 논문 발표하고 하는 데서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교 행사에서 사교 행사가 잘 되면 그 행사는 잘 진행됐다라는 말도 할 정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결혼식에 가서도 좀 그런 결혼식 비유가 제대로 됐나? 결혼식 진행되는 건 둘째 문제고 가서 피리원에 가서 나오는 음식들 보고 아우 여기 잘해주네, 좋은 결혼식이네, 뭐 이런 식으로 평가 내릴 수 있겠죠. 그거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교 같은 거 그런 영접위원회가 필요하다. 다음에 이제 관광과 수송위원회는 역시 이동이죠. 이동이고 여기 보면 사이언티픽 테크니컬 투어의 집행이라고 하는데 이건 산업 시찰. 산업 시찰을 갖다가 의미하기도 한다. 다음에 이제 그 도시의 무슨 투어, 시티 투어 이런 거 갖다 주도적으로 좀 많이 진행하고, 다음에 이제 이동, 수송이잖아요. 이동. 저 같은 경우 이동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동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동 업무를 많이 봐줬었다는 건 이런 컨벤션 행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저한테 차지했던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10월 1일 날 왔다가 10월 2일 날, 10월 3일 날, 10월 4일 날, 뭐 10월 5일 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학자는 와가지고 10월 1일 날 체크인 했더니 10월 2일 날 회의 참석하는 게 모든 게 땡이야. 그래서 10월 3일 날 오전에까지 이걸 내가 하게 되면 안 해도 그만인 그 미팅들이 그 회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 것만 딱 보고 그 후엔 다 자기가 관심 없다가 안 하면 10월 3일 날 오후서부터 10월 4일 날까지 하루 반나절 관광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따로 관광을 또 시켜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제가 그 이런 행사도 한 적이 있는데 국제 럭비 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 참가국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기네 행사가 다 끝나면 자기 선수들 스태프들을 데리고 관광을 좀 서울 시티 투어를 하고 싶다. 반나절 정도면 좋겠다. 점심 먹고 전부터 저녁 때까지. 그래서 그 일정을 짜드리고 그 행사를 진행하고 도와드리고 막 이랬던 적이. 이런 식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가 와가지고 그 관광을 의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주는 것이 이제 관광수송위원회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에 전시위원회죠. 일반적으로 학술은 전시가 따라다녀요. 전시가 항상 따라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회의도 마찬가지로 자사장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시가 따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근데 정부회의는 그런 게 없다. 정부회의는 이렇게 전시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시 관련된 어떤 계획들, 부스를 갖다가 챙겨줘야 되고 또 그 부스에 따른 인테리어 업자들도 준비를 그 인테리어 업자를 같이 일을 하든 안 하든 떠나서 제공을 하는 거죠. 어떤 인테리어 업자들이 있으니 선택하셔서 부스를 설치하시라라고 안내 정도 해드리고 만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분과위원회가 모든 것들을 행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 분과위원회에는 그 사무국의 PCO로 다른 데한테 그 업무를 위임을 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런 조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컨벤션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과연 지원하는 기관은 어디가 있냐? 문화체육부 산하에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마이스 사업부가 있어요.
마이스 비오로 사업부가 있다. 마이스 비오라는 사업부 여기서 모든 걸 진행을 해주고, 다음에 이제 서울 마케팅도 마이스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걸 각 지역마다 컨벤션 비짓 앤 비오로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컨벤션 센터예요. 그 컨벤션 센터에 고용된 직원들도 있어서 이 직원들이 이런 컨벤션 센터의 임직원들이 또한 서포트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그 해외 국제기구 이제 본부가 있는 경우, 본부하고 각 국가별로 그 행사의 주최자, 국제기구 행사의 주최자가 이제 국제기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제기구 본부가 있지만, 본부가 뭐 소위 얘기해서 WTO 어디 있죠? WTO 뭐의 약자죠? 월드 투어리즘입니다. 투어리즘. 월드 트레이드 무역 아니고요. 이게 세계 관광기구잖아요. 관광기구, 세계 관광기구 어디 있다? 네,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관광 전 세계 세계 관광 세계 관광 협회도 있지만 각 나라별로도 또 관광 협회가 있겠죠. 그 지역에 있는 국내에. 거기 조직위원회 국내 파트가 있다. 그래서 그 국제기구 본부에서는 어떻게 한다? 회의 주제를 선정한다. 프로그램의 결정을 내리고, 그렇죠? 그거를 주로 하게 된다면 조직에 있는 각 국가의 지역 그 국가 내에 있는 조직위원회에서는 연사를 선정하고 회의장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숙박 관광 행사용을 확보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을 업무 분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이제 회의 특성상 회의 종류에 따라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으니까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를 준비하고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해줘야 된다. 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정부회의가 있고 기업회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회의는 유난히 미팅이라는 표현을 다시 쓰고 있다. 그래서 협회나 학회나 정부회의는 컨벤션이란 말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혹은 컨퍼런스라는 말도 많이 사용을 해요. 컨벤션 혹은 컨퍼런스라는 말을 둘 다 동일하다. 다만 나라별로 부르는 게 좀 틀려요. 미국은 컨퍼런스라고 아니면 컨벤션이라 하기도 하고, 유럽은 컨퍼런스라고 표현도 하게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행사들의 그 주 목적이 뭐냐? 협회나 학회는 정보 전달이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부회의는 결의문 채택이죠. 이번에 미국의 비핵화 종전선언 같은 이런 걸 갖다 결의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업회의는 생산성을 갖다 제고시키는, 전 직원을 모아놓고 하는 멤버십 트레이딩 같은 워크숍 같은 거거든요. 그런 회의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내년도의 미래 청사진도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거냐?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그게 이제 기업회의의 특징이다. 그럼 우리가 행사를 갖다 진행하는 사람들은 거기 특성에 맞는 걸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참가자들은 이제 그 협회나 학회는 자유의지죠. 그러나 기업회의에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찍히죠. 상사들한테, 임원들한테. 의무적으로 대신 무료다. 그러나 협회나 학회는 유료죠. 그다음 정부회의도 마찬가지로 무료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숙박은 당연히 자부담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안은 그 협회나 학회는 되게 낮아요. 그러나 기업회의는 되게 높다. 그래서 정부는 더더욱 높다.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테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셈 정상회의 같은 경우. 다음에 이제 정치는 정부에만 좀 관련이 있겠죠. 나머지는 별 관심이 없다. 의전은 중요치 않아요. 협회학회는. 그러나 정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엮이는 것이 의전이다. 특히 공항 의전이 되게 중요하다. 기업회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이제 문서 지분. 협회학회는 미리 다 만들었죠. 왜냐면 논문을 갖다가 미리 받잖아요. 논문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심사를 하고 게재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미리 문서집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면 자료들 정보들 미리 다 받잖아요. 행사하기 전에. 그리고 한두 달 전서부터 받아요. 며칠 전에 받는 게 아니라. 정부 회의는 회의 중에 이루어진다. 기업 회의는 그런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협회학회는 수반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시가. 근데 정부는 거의 없다. 아세미 같은 경우 무슨 전시를 하겠어요. 기업회의는 자사를 홍보하기 위한 전시, 마케팅을 벌리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협회학회는 기자를 위원하는 프레스룸을 운영은 안 하는 경우와 하는 경우가 완전히 좀 나눠져 있다. 근데 정부는 무조건 한다. 의존도 되게 높다. 기자들의. 그다음에 기업회의는 안 하는 경우가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협회나 기업회는 좀 유사한 면이 또 이런 데서 있겠다. 예산 같은 경우도 협회는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아주 없어도 되기도 하고, 정부는 되게 높죠. 세금을 주로 활용하는. 기업회의도 당연히 높죠.
예산이. 왜? 모든 게 다 무료거든요. 기업회의는 그 기업, 그 행사를 주최한 기업이 모든 돈을 다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협회는 보통 1년에서 4년 정도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정부회의가 약 4개월부터 7년 정도, 그 다음에 기업회의는 길어야 한 달 전에 다 결정을 내기는 되죠. 협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는 이제 상설 조직이 아니라 비상설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임시 조직이란 말이야. 사무국이. 그러니까 PCO 활용은 전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회의는 회사 내, 아니, 국가 내에 그거를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담당을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PCO들을 활용을 한다. 근데 기업회의는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왜? 기사 내 총무과 이런 데서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PCO가 다 필요하지는 않다. 부분적으로 좀 약점 있는 곳들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PCO들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사무국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회의 형태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목표가 설정이 되고 나면 회의 형태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회의 형태가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회의 형태가 컨퍼런스로 났구나, 분임 토의로 됐구나, 워크숍이구나. 그럼 거기에 맞는 걸로 인력을 배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전체적인 큰 프로그램을 다시 재구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너럴 섹션은 총회 같은 거예요. 다 참석하는 거. 근데 분임 토의는 8명에서 12명 정도 나는 소규모 토론입니다. 그래서 제너럴 섹션에서 토론을 하는 것 갖다가 토론한 것은 회의 각각의 주제별로 좀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더 나눠가지고 각각의 그 소그룹별로 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워크숍은 합의 도출한 모임 같은 경우를 하게 되고, 컨커런트 세션 이건 다양한 주제. 아까 제너럴 섹션에서 중요한 어떤 포괄적인 주제를 선정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디테일한 세부 주제를 만들어 가지고 동시에 학술회의가 또다시 소규모 학술회의가 진행이 된다. 동시에. 그걸 갖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동시에 진행되는 소규모 회의들을 갖다 쫙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서브를 갖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강연은 한 사람의 연사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 개념이고, 패널은 디베이팅이죠. 이 뒤에 보면 논쟁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2-3명의 연사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토론을 벌이는 것이다. 패널이. 그 다음에 이제 논쟁도 마찬가지,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갖다 토론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토크쇼는 사회자가 있어 2-3명의 전문가가 같이 다른 견해에 대해서 토론을 또 벌이는 거예요. 사회자가 있어서 이제 이것도 진행이 된다. 토크쇼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회의 때는 사례 연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그룹 내 다른 참석자들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된 환경으로 참석자들한테 해주는 이런 사례 연구. 다음 이제 실현이에요. 작업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랩실이라고 그러죠. 랩실. 실현. 다음에 라운드 테이블은 어떤 소규모 그룹에 그 회의하는 건 똑같아요. 8명에서 10명. 이 라운드 탁자가 보통 10명씩 앉아요. 기본이. 그러나 7-8명씩 저는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라운드 테이블별로 하나의 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팀장도 만들고 리더도 만들고,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어떤 주제도 던져줍니다. 주제를 던져줘서 그별로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전시는 필요한 업자한테 전시 홍보를 해주고,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안 해준다. 정부 회의 같은 경우는 필요 없다 그랬죠. 협회나 학회 혹은 기업체들만 하게 된다. 그다음에 시연을 하는 거죠. 어떤 그 서로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던 핫 이슈 됐던 그런 걸 갖다가 아예 시연을 또 해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다음에 테크니컬 투어 같은 산업 시차, 그다음에 포스터 섹션, 포스터를 갖다가 어떠한 그 세미나실에다가 포스터를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포스터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단순히 뭐 무찌르자 공사한다 이런 포스터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다시 보자, 불조심 뭐 이런 걸 갖다가 걸어놓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로 다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는 거지 포스트 섹션이에요. 자, 오늘 하루 고생을 많으셨고요. 출석까지는 작성해가지고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